내 떡이 더 커 보인다. 이 보통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죠. 여와 야.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서초동 광장에서는요. 어제 사퇴 집회에 이어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3일의 광화문 집회와 그리고 5일 어제 서초동 집회를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서로가 나의 떡이 크다고 서로를 의식하면서 새를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지난주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거 보셨죠?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에 왔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여튼 300만 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한테 맡겨놨거든요. 어젯밤에 서초동에는 훨씬 더 많은 촛불이 켜졌습니다. 아주 집회 초반부터요.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300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더 이상 숫자 싸움하지 말자라는 기조도 어제 보여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8,000명 신고했죠. 그러니까 예상 인원을 신고를 하잖아요. 집회를 네. 신고할 때 10만 명 신고를 한 걸 보면 이제 인원이 더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몇 명 모였냐 이게 뭐 중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고요. 모여서 결국 외친 거는 검찰 개혁입니다. 네. 아마 이제 이 문제가 물론 이제 조국 수호라는 발언도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검찰 개혁에다 방점을 준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이게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 조국 수호란 말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고 네.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검찰 자체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결국 이런 집회가 계속 증가하고 많아지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가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이걸 제외하고 검찰이 일정 부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반대할 사람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이 좀 신중하게 이걸 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쪽은 조국 수호라고 하고요. 한쪽은 조국 사퇴라고 했는데 이 여야가 사실 사생결단처럼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화문 집회에 자극받은 서초동 집회, 또 서초동 집회에 또 자극받아서 다음 주죠. 9일 날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면서 자금 반작용처럼 일어날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지난 광화문 집회 반작용으로 이번에 서초동 집회에서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또 다시 또 이제 또 집회가 되면 네. 반작용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거리 정치는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국회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야당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거리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대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집회 말고 그 이전의 서초동 집회에서 어떤 수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수적인 걸 보여주자마자 대통령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 바로 다른 층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건드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3일 날 어떤 광화문 집회가 발생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어제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과연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위치를 정해야 되는가? 과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서 다른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나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도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의사를 표시하는 게 맞다. 네.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자신을 지지 않는 자의 이야기도 듣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자인데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만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내린 네. 것은 원래 이 문제가 제기되어졌던 것은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검찰 개혁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국 장관만 사퇴하든지 조국 장관만 해임을 하든지 하면 되는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 같은데 요즘에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왜 없으신지,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시 여유를 찾아서 전체 민심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가의 중요한 과제를 광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죠. 왜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국론 분열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연구자들 같은 경우도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집회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싸움도 하는 게 민주주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론이 분열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적과 아의 정치로 가는 거 아니라 논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과정에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 과정을 들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심이 있고 울림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숫자는 되게 많지만 제가 볼 때 여론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소위 저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여전히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자체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 집회 핵심적인 이유는 중도층의 어떤 여론의 변동들을 서로 요구할 텐데 중도층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 쌍방의 자기들을 위한 주장들이 저희 전체 국민에게는 울림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대안들을 내놔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 집회 과정에서의 숫자 노름이나 정당성 싸움을 가지고 서로가 예를 들면 지지층들을 자기 것으로 흡입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뭐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 장관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사회개혁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국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조국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정치권도 마찬가지인 거고 집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 전체 민심들의 요구들을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집회가 계속 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적어도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국회는 소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민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풀고 그다음에 집회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조국 사수나 아니면 대통령 탄핵이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민심과 억울한 얘기보다는 적어도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의도가 실종이 됐고요. 서로 자기 진영에서 모이면 절박한 민심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 모이면 동원된 군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잠시 뒤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누가 더 진정성이 있을까 토론을 하려고 해서요. 조국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장선철 소장님. 대통령께서 이거를 결자 해제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 부대변인께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 조국 장관은 이미 사퇴했어야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계기가 있을 텐데요. 조국 장관 부인이 만약 기소를 당한다든지 구속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 재판 이런 것까지 다 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본인이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하지만 저런 거리의 집회가 또한 거리에 나온 지지자들의 숫자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그렇게 뒷받침한다라고 생각하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권 같은 경우엔 정치 실종이에요.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낯뜨겁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은 힘이 없어요. 야당은 힘이 없기 때문에 거리 정치할 수 있고 장애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당이 저런 장애 집회를 좀 묵시적으로 지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조장한다든지 응원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이제 명분으로는 집권 여당도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꺼려하는 움직임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죠.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과연 어떻게 할지 프로필 사진을 잠깐 서초동 집회 장면을 비춰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초동에 있는 저 모임 자체를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거라고 저는 보진 않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첫 번째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서초동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 했어요. 저를 위해서 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지라고 본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렇게 이제 띄운 것도 제가 볼 때 저게 뭐 본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되거나 본인의 가족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조국 장관이 올렸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망 이런 부분이 이만큼 크니 본인이 검찰 개혁하는 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로 의지의 표현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러한 의지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최고 핵심은요.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본인 수사와 본인 가족들 수사를 받습니까? 검찰개혁위원회에서요. 개혁안 공고를 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축소해라. 그리고 또한 남부지검의 합산을 폐지를 검토해라. 이거거든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지금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 특수부를 축소해라. 그리고 남부지검 합수단에서는 사모펀드, 그다음에 금융범죄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수사하는 것들을 막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이라고 보여집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수부 뭐 조직 축소하라 이 부분은 검찰의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축소해라 이런 부분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특수부를 줄이는 부분은 검찰개혁 중요한 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부적절해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면.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수부를 줄이는 것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개혁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 설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본인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했다면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조국 장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틀 앞에서 특수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는 그런 발언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 항상 그 네. 선의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봐서는 선의가 아닌 것으로 오해되는 것, 행동을 자체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 자체를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부 축소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의 수사 이후에 이야기했다면 아무런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꼭 자신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중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걸 마치 선의는 없다. 왜 선의가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본인의 선의가 없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부인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 피사실 공표죄를 하면서 본인이 잘했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 규정 네. 고치지 않겠다. 자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마치 선의가 있는 것처럼 규정을 계속적으로 바꾸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짧게 네. 말씀드리면 좀 뭐냐면요. 이건 좀 서로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안은 지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원래 다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거 제시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 지금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예를 들면 이거 서로 섞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자기에게 유리한 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검찰개혁 특수부가 없애는 거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수사에 적용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서로 저희가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를 갖다 예를 들면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서초동과 광화문에 있는 집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무기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좀 갈라서 좀 별건으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에 계신 분은 특수부 줄이려고 했으면 민정수석 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이제 와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 보고하냐. 또 한 분은 특수부 수사에 대한 원칙은 원래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점을 문제 삼지 말자. 그 취지로 들었는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뉴스가 또 대대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뉴스로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